여러분, 2019년과 2024년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세계 최대의 섬 그린란드를 매입하겠다는 발언을 두 차례나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처음에는 농담으로 받아들였지만 이 발언은 단순히 즉흥적이거나 기이한 행동으로 치부하기엔 그린란드가 가진 전략적 가치와 역사를 고려해 볼 때 무시할 수 없는 이슈입니다. 해당 발언 이후 미국과 덴마크 간의 외교적 갈등을 촉발하며 국제사회로부터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트럼프는 왜 그린란드를 사고 싶어 할까요? 사실 트럼프가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진 첫 번째 미국 대통령은 아닙니다. 그리고 미국이 새로운 영토를 매입하려는 시도는 역사적으로 낯선 일도 아니죠. 이번 영상에서는 그린란드가 미국에게 왜 중요한지, 미국이 과거에 그린란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린란드는 북극해와 북대서양을 잇는 교차점에 위치하며 북미와 유럽을 연결하는 전략적 요충지입니다. 심지어 기후변화로 인해 북극 지역의 얼음이 빠르게 녹으면서 새로운 항로가 열리고 있는 상황인데, 이 북극 항로는 기존의 수에즈 운해보다 훨씬 짧은 거리로 아시아와 유럽, 북미를 연결하고 운송 비용과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는 새로운 무역 항로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은 이미 그린란드에 튤레 공군기지라는 대규모 공군기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공군기지는 러시아, 중국, 심지어 북한에서 오는 미사일을 감시하거나 저지할 수 있고, 아시아와 유럽을 향한 미사일 발사를 더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전략적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죠. 이런 이유로 미국에게 그린란드는 군사적으로 매우 중요한 거점이 됩니다. 그리고 그린란드는 네오디뮴, 디스프로슘과 같은 히토류 자원이 풍부한 곳입니다. 이러한 자원은 전기차, 풍력발전, 태양광 패널 등 첨단 기술 산업에 필수적이죠. 현재 히토류 생산을 중국이 주도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전략적 대안으로 그린란드를 노리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그린란드는 석유와 천연가스 매장량도 풍부한 곳입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의 자원을 확보함으로써 에너지 안보를 강화하고 자급자족을 통해서 중국과 러시아 같은 경쟁국의 에너지 자원 지배력을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그린란드는 미국에게 매력적인 대상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하지만 그린란드는 100년 이상 덴마크와 정치적, 문화적으로 깊은 연관을 맺어온 지역입니다. 2009년 자치법을 통해 자치권을 대폭 강화하며 대부분의 국내 문제를 독자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지만, 외교와 국방은 여전히 덴마크 정부의 통제 아래 있습니다. 덴마크는 그린란드를 자국 영토의 중요한 일부로 간주하며 외부 강대국의 개입에 대해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고, 이러한 점을 보면 덴마크는 여전히 그린란드의 국방과 외교 정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의 전략적 가치와 자원 확보를 위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기울여왔지만, 덴마크가 그린란드를 자국 영토로 간주하면서 강력히 통제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덴마크의 통제 아래에 있는 상태로는 미국이 그린란드에서 원하는 군사적, 경제적 이익을 완전히 실현하기는 어렵다 판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린란드를 계속해서 매입하려고 하는 것이죠. 미국의 첫 번째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1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1867년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알래스카를 매입하며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이와 같은 시기에 당시 국무장관 윌리엄 스워드는 그린란드와 아이슬란드 매입을 검토하며 보고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이 보고서 내용은 그린란드가 자원과 전략적 위치에서 북미의 주요 경쟁국인 영국과 영국령 캐나다를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당시 미국은 남북전쟁 이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었고, 의회의 반대로 인해 첫 번째 그린란드 매입 시도는 무산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린란드에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시점이 1910년대인데, 이때 미국은 최근 개통된 파나마 운하로 인해 지정학적 중요성이 급상승한 덴마크령 서인도 제도를 매입하려는 계획을 추진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보다 북미와 중남미 간의 경제적 그리고 군사적 연결성이 더 우선순위에 있다고 판단했고, 덴마크와의 협상을 통해 서인도 제도를 매입하게 되는데, 이때 미국이 서인도 제도를 매입하면서 덴마크의 그린란드 영유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성명을 발표하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린란드에 대한 관심이 사라진 상태가 아니었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시작되면서 1940년 4월 9일 나치 독일이 덴마크를 점령하게 되는데, 이때 덴마크와 그린란드 간의 통신이 두절됩니다. 이로 인해 미국은 나치 독일이 그린란드를 발판 삼아 북미를 공격할 가능성을 우려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미주 덴마크 대사관이었던 카우프만과 방위협정을 체결하게 되는데, 해당 방위협정은 미국이 그린란드의 군사기지로 사용할 공항과 항구를 건설할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이때부터 그린란드를 보호한다는 명분으로 이 지역에 항구와 공항, 군사기지를 운영할 수 있게 되죠. 물론 덴마크는 정부의 승인이 없었던 카우프만의 독자적인 행동이라며 전쟁이 끝난 뒤에 덴마크는 협정을 처리하려고 했으나 미국의 반대로 실패하게 됩니다. 결국 1945년 덴마크 의회는 방위협정을 비준하게 되죠. 그리고 소련과 미국 간의 대립이 본격화되면서 덴마크 정부는 소련의 위협 속에서 그린란드를 방어하는 데 있어 독자적으로 대응하기 어렵다 판단했고, 미국의 그린란드에서의 군사적 주둔이 서방 진영의 방어력을 높이는 동시에 소련의 확장을 견제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판단하며 1951년에 방위협정이 다시 갱신이 됩니다. 1951년에 이뤄진 방위협정은 미국이 그린란드 내 군사적 시설을 구축하고 운영할 권리를 부여받는 대신 미국은 덴마크의 그린란드 주권을 다시 한번 인정했고, 이때 미국이 툴레 공군기지를 설립할 권리를 확보하게 된 겁니다. 이렇듯 과거에서부터 지금까지 그린란드에 대한 미국의 관심은 끊임없이 이어져 왔습니다. 미국은 그린란드를 단순한 자치 영토로 보지 않고 북극 지역의 전략적 요충지이자 자원 확보의 핵심 지역으로 간주하고 있죠. 냉전 시기에는 소련의 위협을 견제하기 위해 그린란드의 군사적 주둔을 강화했었고, 현재는 북극 항로와 자원 경쟁에서 중국과 러시아를 견제하려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판단됩니다. 중국도 북극 실크로드를 통해서 북극 지역의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러시아도 마찬가지로 북극 항로를 활용하기 위한 노력을 끊임없이 하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의 그린란드 매입 발언은 단순히 얼음섬 하나 사겠다고 덴마크와 그린란드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 북극 지역에서의 미국의 패권 강화를 목표로 한 전략적 메시지로 해석될 수도 있습니다. 중국에게 북극은 우리 노선이니 손떼라는 의미일 수도 있겠죠. 이제 그린란드는 단순한 얼음덩어리가 아닙니다. 북극 지역의 전략적 위치와 풍부한 자원은 이 섬을 글로벌 지정학과 경제의 핵심지로 만들고 있습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경쟁이 지속된다면 앞으로도 그린란드는 점점 더 중요한 국제적 이슈로 부각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린란드를 둘러싼 글로벌 패권 경쟁이 어떻게 전개될지는 모르지만 한 가지는 확실한 것 같습니다. 이제 그린란드는 지구상에서 가장 뜨거운 얼음덩어리로 남아있을 것 같습니다. 과연 그린란드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계속해서 관련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